이번 시간에는 행정법 규정이 없을 때, 그 흠결이라고 그러죠, 한자어로. 흠결과 이때 이제 사법 규정을 우리가 빌어다 쓸 수 있냐, 그 적용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분량이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아까 강의를 연속하지 않고 끊었던 이유는, 지난번에도 배터리 방전으로 뒷부분이 잘리는 그 뼈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일단 끊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잔량이, 요 정도 분량은 가능한 것 같아서 지금 다시 강의를 하는데, 자, 일단 문제는 우리가 배웠죠.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별하는 이원적 법체계라고 그랬죠. 법체계가 다르니까 다른 걸 어떻게 빌려 쓸 수 있겠냐라는 논의가 진행되는 거고, 또 우리는 흠결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데, 명문규정이 있을 때 문제가 없죠. 국가배상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유추 적용인데, 유추에 관한 거는 보충 자료로 잠깐 볼까요? 유추라는 거는 그 국어적으로도 많이 쓰이죠. 근데 유사한 사건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예요. 서로 비슷한 A, B라는 두 사실이 있는데 A라는 사실에 관해서만 규정이 있는 경우 B에 대해서 반대의 결과를 인정하면 반대 해석. 예를 들면 여탕의 남성 입장 금지 이러면 반대로 반대 해석하면 여성은 여탕 입장 가능 이렇게 반대 해석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우리가 불필요하게 언어 전달의 그 경제성 때문에 두 가지 사실을 다 말할 필요가 없죠. 아까 우리가 검사임용 거부청원에도 봤지만 임용자 명단 발표해서 거기 빠지면 별도로 의사표시할 필요가 없죠. 그 여탕에 남자 출입 안 됨 이러면 뭐 다 두 가지를 다 얘기한 거죠. 그죠? 그 반대 해석이 일상생활, 언어 생활에서도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결과, 같은 결과 인정하면 유추 해석. 그 다음에 그 의미, 내용을 문자의 뜻보다 확장하면 확장 해석, 축소하면 축소 해석. 이게 이제 법학, 법률 해석 방법론인데, 이 학교보건법은 지금 이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바뀌었는데, 요 내용도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유추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옛날 법률 이대로 알아도 되고, 내용이 뭐 크게 변경된 건 아니고, 또 이 내용들, 원칙 금지, 예외적 승인은 그 1편에 출제 가장 많이 되는 사인의 공법 행위 중에 그 신고의 종류가 요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안에 있냐, 밖에 있냐에 따라 자족적이냐, 수비하는 식으로 달라지고, 그 다음에 허가냐, 예외적 승인이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배경 지식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까먹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그 뒤에 또 다시 보충 자료로 개념 설명 또 해놓을 건데, 학교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은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 경우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게 이제 상대 정화구역이 있고, 절대 정화구역은 그 출입문이 있을 때 그 출입문의 경우는 50m예요. 직선으로. 누구든지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에 관해서는 호텔 여관 여인수 요것만 돼 있죠. 숙박시설 중에 당구장 이런 걸 행위나 시설해서는 안 된다. 이 관련 헌재 결정인데, 이게 7급 수험생들은 알아둬야 되는데, 헌법에 여러 번 출제된 헌재 결정인데 되게 쉬워요. 상식적으로 당구가 교육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대로 생각하면 돼요. 일단 성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때요? 의지도 있고 또 책임도 져야 되죠. 자기가 당구에 미쳐가지고 공부를 소홀히 한 책임 지가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규제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위헌. 근데 유치원생들은 그 어린애가 당구에 미쳐가지고 유치원을 빼먹는다. 이건 상상하기 힘들죠. 아니, 유치원에서 전화가 와요. 아니, 애가 어디 아픈가요? 왜요? 안 아픈데? 유치원에 안 와서요. 걱정돼가지고. 아니, 이놈이 또, 유치원 빼먹고 또 당구장 갔구만. 이놈의 자식이야. 애가 지보다, 키보다 2배가 넘는 큐대 갖고 마세에 찍고 식기로 빨고, 이거는 국가 인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일탈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향이 없는 요 두 개는 위헌. 그러니까 초중고까지가 그 합헌. 그 보면은 두 번째 논점이죠. 첫 번째는 이제 그 학교 종류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된다는 거고. 대학이나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기타 이와 유사한 교육관 학생들. 이거는 변별력과 의지를 갖춘 성인이니까 이거는 이걸 금지하는 건 위헌이고, 그 다음에 유치원 주변, 유치원에도 위헌이고, 다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이와 유사한 교육관 학생들, 이거는 영향을 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 그래서 부분 위헌 결정이 내려진 거고,
예외적 승인이죠. 다만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시설은 제외한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허가와 예외적 승인 사례 이 편에서 다루는데 일단 배경 지식으로 그래서 이 아까 학교보건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호텔 여관 여인숙 얘네들은 한마디로 숙박시설이고 숙박시설은 어떤 시설이에요?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잖아요. 내가 학교 가고 있는데 남녀가 성관계하러 요 숙박시설에 들어가는 거 봤어요. 그날 학교 수업 참 잘 되겠죠. 집중 그냥 쏙쏙 그죠? 그런데 모텔은 규정이 없죠. 근데 모텔도 숙박시설로 성관계가 가능한 거 똑같잖아요. 근데 규정이 없죠. 이런 경우에 동일하게 얘도 원칙금지 예외적 승인이라고 해석하는 게 이게 바로 유추적인인데 자, 공법적인 소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아요. 뭐 오토마이어 때문에 교수들도 소개하니까 저도 소개는 하는데 뭐 외울 것도 없을 거예요. 적극설의 제한적 유추적인 설 이게 통설 판례인데 일반적인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 특수사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법의 특별법이라는 얘기인데 이 법체계가 다른 관계에서는 일반법 특별법이 성립이 안 돼요. 일반법 특별법은 같은 사법끼리 같은 공법끼리 되는 거. 우리가 일반법 특별법 지난번에 봤지만 같은 사법인 상법이 민법의 특별법 이게 성립되죠. 같은 공법인 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형법의 특별법이다. 같은 공법이니까 가능한 거. 이건 완전 개념 없는 소리고 제한적 유추정설이 통설 판례인데 법률관계 대응을 둘로 나눠요. 권력관계와 관리관계. 사법규정의 성질도 일반법 원리적 법기술적 규정하고 이해조정 사사로운 거로 나눠서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건데 법원리적 법기술적 규정은 공과관계도 적용. 기타 이해조정에 관한 거 권력관계에는 안 되고 본질이 사법관계인 관리관계에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분류는 알아둬야 되는데 일반 법원리적 법기술적 규정 법원리적 규정 신의성실 파생인 권리남용금지 실권해보기 쉽죠? 그 다음에 또 권리주체 권리객체 이렇게 외우기 쉽게 제가 유형화시켜놨죠. 부관, 시효 이 큰 제목만 외웁니다. 법정채권 발생 원인 이 부관은 행정회의 때 2편에서 다룰 거고 시효는 1편에서 뒷부분에 다룰 거고 법정채권 발생 원인이 사무관리 부당이득은 1편에 다룰 거고 불법행위는 4편에 손해배상으로 다룰 거예요. 법기술적인 거 기간계산 이건 기술적으로 똑같죠. 공법의 하루랑 사법의 하루랑 다를 이유가 없죠. 같은 24시간이고 주소 이거는 다 적용돼요. 근데 이해주정에 하는 거 가입표 하나만 보면 되잖아요. 사사로운 거는 권력관계까지는 적용이 안 된다. 개별적 판단서는 이런 거 있다 이 정도고 판례도 마찬가지인데 그 유추적용의 전제가 유사한 거라고 그랬죠. 근데 유사한 것 중에서 정도가 더 유사한 게 있고 덜 유사한 게 있는데 그럼 상식이 더 유사한 거를 먼저 빌려다 쓰는 게 상식이겠죠. 그래서 같은 공법의 유추적용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이거 인정사례인데 이거는 이제 국세기본법에는 환급 가산금 환급은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돌려주는 걸 환급이라 그래요. 가산금은 이자예요. 상식이잖아요. 국민 세금을 국민 돈을 잘못 걷어들였다가 한 달 후에 돌려주면 한 달치 이자를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관세법이 없는데 이거는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법에 관한 거 밑에 먼저 볼까요? 밑에 보면 동그라미 이 조세법규 해석에는 유추해석 적용 부정해 하는 게 기본 입장이에요. 학설은 불리한 유추해석 확장해석 이것만 금지되고 유리한 거 허용하는데 판례는 조세평등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이 원칙이에요. 그거 먼저 보는 게 낫겠네. 조세관면인데 두 번째 판례 결론은 똑같으니까 조세만이 아니라 부담금까지 그래요. 조세나 부담금 요거 외우면 돼요.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 해석에 관해 부가요건이거나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 문장 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건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공평 원칙에도 부합한다. 이게 이제 원칙이고 주류적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국세 환급에 관한 것만 예외예요. 근데 1, 3번이 둘 다 국세 환급에 관한 거라 하나만 외우면 돼. 국세 환급 요때만 예외다 이렇게. 자, 부당하게 징수한 조세를 환급함에 있어 국세와 관세를 구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왜냐하면
국세와 관세, 이 세금의 종류도 내국세와 관세,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그, 재무행정법, 그, 6편에, 강론에, 거기서 출제가 가끔 되거든요. 근데 그 국가가 부가징수하는 세금이라는 이거는 똑같아요. 과언학관세의 환급금에 대해서만 법의 규정이 없다고 해서 환급과 상금을 지급치 아니한다는 것은 심히 형평을 잃은 거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의 환급가상금에 관한 규정을 유치 적용하여 과언학관세의 환급금에 대하여도 납부한 다음 날부터 환급가상금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하천법상 재내지에 관한, 재내지는 보충자료 해놨는데 제방 안쪽, 마을 쪽을 얘기하는 거고, 재외지가 이제 제방 너머, 바깥쪽이라는 게 하천 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쪽의 하천구역에는 여기는 건축 이런 게 안 돼요. 농사도 못 짓고. 그리고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건 똑같은데 안쪽, 마을 쪽 땅만 보상 규정이 있고 하천 쪽, 거기는 보상이 없는 거 달리 이유가 없죠. 그 직접적인 보상 규정을 둔 바가 없으나 그 재내지에 관한 손실보상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건 굉장히 엽기적인 건데 보상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시적 열거, 좀 열거가 예시조항, 열거조항이 대립되는 개념인데 좀 개념 없는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취지는 예시적이라는 게 무게가 두고 있는 거예요. 구글이 된 재해지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유치정에서 얘도 손실보상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조세 사건이 아니니까 뭐 당연한 거고 상식대로 이해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국세환급금을 그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반환받아 환수했지만 다시 과언납부 등의 사정이 있어 환수금을 재환급하는 경우 역시 이때도 이자를 물어야 되고 환급가상금 환수에 따른 재환급의 경우도 역시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그 다음에 사법의 유추적이 보충적인데 판례도 통설과 마찬가지로 제한적 유추적용설이라는 게 잘 나와 있죠. 이해주정에 관한 규정은 권력관계 적용될 수 없다. 그래서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한 관계, 주석은 과로주석 제가 단 건데 권력관계죠. 여기에 권력관계에 있어서는 대등한 사사로운 국민상호 간의 경제적 이해를 주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이 전면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국가 공익의 실현을 우선적으로 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한 법규나 법원칙이 인정돼야 할 것이다. 요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권력관계에 다 적용된다는 거죠. 법기술적 규정인 기간계산, 법원리적 규정이 실권해보니 마찬가지인데 이 징계유고 기간의 계산에 관해서는 경찰 공무원 징계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그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 따라 징계 사유가 발생한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라래요. 첫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하루로 계산하는 거. 초일은 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 이것도 배웠잖아요. 실권 권리상실, 실효는 효력상실. 이 법리는 일반 법원칙에서 배웠죠. 법의 일반 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 권력관계까지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일단 그 1편의 중반부까지 끝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1편의 이제 그 후반부에 접어들게 되죠. 예. 자, 오늘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복한 밤이 되길 바라고, 저도 성탄절이라, 지금 6시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늘은 다른 때보다 일찍 귀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